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등차 수열에 대해 얘기해 왔던 내용들 기본적으로 복습도 좀 할 겸 또 공부했던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도 할 겸 준비된 등차 수열에 관한 퀴즈 4개 정도를 쭉 차례로 해결해 볼 겁니다. 이 문제를 시작으로 화면 넘겨가면서 추가로 3개의 문제를 더 해결해 볼 거고, 자, 그렇게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 타이밍에 필수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공부하려면은 또 들어둬야 될 내용이 더 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꼴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자, 그런 얘기도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쭉 지금부터 진행해 볼 테니까, 자, 앞으로 뭐 그런 얘기들이 이어질 거다라는 거 저는 얘기해 봤으나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잠시, 자, 앞으로 무슨 얘기가 이어질지는 잊어버리고 이 첫 번째로 준비된 문제에 집중해 갖고 이 퀴즈를 우선 해결을 좀 해볼까요? 첫째 항이 17, 공차가 6인 등차 수열 AN의 제10항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수열의 10번째 항의 값을 알아내야 되는 상황에서요. 자, 첫째 항하고 공차가 대놓고 주어져 있으니까 일단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알아낼 수 있죠. 그 일반항에 대한 식을 바로 적을 수 있죠. 어떻게 적으면 되냐? 첫째 항 더하기 n-1에 공차 해가지고 식 세우면은 일반항에 대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식 정리하면요.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17 하면 플러스 11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해서, 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 세우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AN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면은 그 AN에 대한 식에다가 n에 10 대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자, A10 이 제10항의 값이 나오죠. 그러면 n에 10 집어넣었을 때는 60 플러스 11 71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71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내봤는데요. 아니, 지금 제 n항에 대한 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제 10항의 값을 알아내려 할 필요가 있나? 뭐 굳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자, 이렇게 풀이를 해도 되지만 또 다르게는 바로 제 10항의 값을 알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어차피 제 10항의 값을 알아내기 위해 식을 세우더라도 그 식의 구조라거나 그 다음에 그 식 세우는 원리 자체가 여기서랑 동일하기 때문에, 자, 또 제10항의 값을 바로 알아내기 위해 식 세우자면 첫째 항 플러스 그 다음에 항의 번호에서 1 뺀 값을 여기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공차를 곱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면 제10항의 값이 이렇게 계산 또 잘 될 테니까 96에 54거든요. 거기다가 17을 더한다고 생각하면은 64에 7 더하는 꼴이라서 71이라는 똑같은 값이 당연히 또 잘 나오고요. 어떻게 답을 내든지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에서요. 자,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을 또 얘기해 보자면은 이 일반항에 대해 식을 세운 다음에 원하는 이 값을 알아내려고 할 때, 자, 일반항에 대한 식을 이와 같이도 세울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세울 수 있죠.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 AN에 대해 식을 세우자면 공차가 6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6에다가 n 붙여서, 자, 공차에다 n 붙여서 바로 이렇게 식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붙을 상수의 값을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요. 그때는 A1의 값이 17이라고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이용해서, 그럼 A1이 17이니까 이 식에 n의 1을 대입했을 때, 자, 1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네모 자리에 적절한 숫자는 11이겠죠. n 1 집어넣으면 17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식을 세우더라도 어차피 여기랑 식이 똑같이 세워지고, 자, 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을 모두 잘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더 편한 방식을 택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제 n항에 대한 식이 여기랑 똑같이 세워진 상황에서 그러면 애초에 이 식이 똑같기 때문에 그 식에 n에 10을 집어넣어서 구하는 A10의 값은 또 위에랑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도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한번 봐두면서요.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골고루 한 번씩 잘 생각해 둔 다음에 그러면 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준비된 등차 수열에 대한 퀴즈 바로 또 해결해 보는데,
다섯째 항해값이 16이고 여덟째 항해값이 25인 등차 수열 AN의 일반항을 구해 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건이 두 개 주어져 있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 보라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좀 풀이를 해 볼 거예요. 먼저는 이 등차 수열의 본질에 집중하면서 이 공부했던 등차 수열의 제 n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다라는 그 공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이 두 항의 번호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등차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간격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좀 유연하고 편하게 우선 해결해 볼게요. 무슨 소리냐? 이 등차 수열에서 다섯째 항과 여덟째 항의 값이 나와 있는데 다섯째 항에다가 공차를 3번 더하면 여덟째 항 나오는 거 맞죠, 지금?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표현하자면, 자, 다섯째 항에다가 플러스 3D 하면 여덟째 항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자, 실제 두 항의 값의 차이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9를 더해야 25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3D가 9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1호부터 D는 3인 거 알 수 있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가 3인 거 알아냈으니까 바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 식을 거침없이 적어 나가자면 공차에다 n 붙여서 3n이라고 식을 먼저 적기 시작하고 플러스 그 뒤에 붙여줄 상수의 값을 이제 결정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때는요, 조건이 두 개나 주어져 있으니까 뭐 이 조건을 이용하든 이 조건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뭐 이 조건을 좀 이용해 볼까요? 굳이 우리 n에다가 더 큰 값을 집어넣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좀 더 수월할 수 있으니까 n에 5를 집어넣었을 때 이 식으로부터 16 나와야 되죠. 다섯째 항의 값이 16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그럼 n에 5를 빠뜨렸을 때 여기서 15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16 나오자면 여기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n 플러스 1이다라고 결론이 나왔는데, 검산을 한번 해줘야 마음이 편하겠다 싶으면, 자, 우리 뭐 좀 전에 이 조건을 이용했으니까 이 조건 이용해서 검산을 해볼까요? 여덟째 항이 25여야 되고, 자, 그럼 n에 8을 대입했을 때 이 식으로부터 25가 나와야 돼요. n에 8이 들어가면 여기 24죠? 플러스 1하면 25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렇게 검산까지 끝내서 정답 잘 찾은 거 알 수 있겠고, 이렇게 편하게 답을 구할 수도 있는데, 자, 그게 아니라 좀 더 교과서적인 풀이 방식으로 이 등차 수열의 제 n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와 같다는 그 공식을 굳이 활용을 많이 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 그래서 또 다른 방식으로 풀이를 해보자면, 지금 A5가 16이라 그랬는데 우리 당장 이 식을 보면서 A5는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 할 때 A 플러스 4D와 같죠? 자, A5는 A 플러스 4D와 같은데 그게 16이에요. 그래서 식을 당장 이렇게 적어버릴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조건을 보면서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조건 보면서 그럼 A 플러스 7D가 또 25다라고 식을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나면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우리 풀어주면 돼요. 이 두 식 연립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이 아래쪽 식에서 위쪽 식으로 뺄셈을 좀 해볼까요? 변끼리 빼자 이 말이에요. 그럼 좌변끼리 뺄셈 하면은 자, 3D가 남겠고요. 그 다음에 우변끼리도 아래에서 위쪽으로 뺄셈 해주자 그러면 25에서 16 빼면 9 남죠. 자, 그래서 3D는 9라고 여기서랑 똑같은 식이 나오고, 그럼 D는 3인데, 자, 바로 우리 이렇게 식을 적을 게 아니라 아직 이 연립방정식 덜 풀었고, 맞아, A의 값도 찾아주자면은, 자, D가 3인 게 계산이 됐으니까 뭐 이 식에든 이 식에든 D에 3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에다가 D에 3 대입합시다. 그러면 D에 3이 들어가면 여기 12예요. 12에다 뭘 더해야 16이 되나? A는 그럼 4여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D, 첫째 항과 공차의 값을 다 찾은 뒤에 또다시 이 식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일반항에 대해서도 식을 끝까지 적어주자면요. A 플러스 n-1D 하면 되죠. 자, 4 플러스 n-1에 그 뒤에 곱하기 3 붙여주면 되는 것이고, 자, 식 정리하면 3n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 자,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여기서랑 같은 답이 또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 등차 수열의 제 n항에 대한 공식, 등차 수열의 제 n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공차와 같다는 그 틀에 맞춰가지고 그 공식을 적극 활용해서 이 문제를 끝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데, 뭐 이렇게도 다 지금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줄 알았으면 좋겠고, 자, 상황에 따라서는 좀 더 유연하고 편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자, 상황에 맞춰서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풀이보다는 뭔가 제가 보기엔 이 풀이가 확실히 더 편해 보이는데, 자,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더 편한 방식을 여러분들이 잘 택해서 생각하면 되겠다는 거 얘기해 보고, 그리고 참고 삼아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처음에 2개 주어졌었죠. 이 항의 값이 2개 주어졌었는데 그게 우연이 아닌 게요. 이 등차 수열의 제 n항은 첫째 항을 A, 공차를 D를 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제 n항의 식을 적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자, 그게 아니라면 이와 같은 형태로 pn 플러스 q꼴로도 이 일반항에 대한 식을, 제 n항에 대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식을 뭐 어떻게 작성하든, 자, 뭐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 간에 이 식을 완성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을 적든 미지수는 2개입니다. 우리가 값을 알아내야 되는 미지수가 2개 있어가지고, 그런 그 미지수 2개의 값을 다 알아내기 위해서는요, 자, 조건이 2개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애초에 조건이 2개 주어져 있었던 것이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상황뿐 아니라 등차 수열의 특정 항의 값을 자, 구해야 될 때도 결국에는 식을 작성한 뒤에 답을 내자면은, 자, 미지수 2개의 값을 다 알아내야 돼가지고 조건이 또 2개 필요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또는 특정 항의 값을 구하라는 상황에서는 보통 그래서 조건이 2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조건이 2개 주어진 게 우연이 아니다. 그 이유를 한번 자, 얘기를 또 참고 삼아 해보면서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준비된 등차 수열에 관한 퀴즈 또 재밌게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이 등차 수열은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될지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고 항이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기본적인 매너로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구해 볼까요? 자, 이 수열을 AN이라고 치고, 자,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 제 N항은 어떻게 됩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바로 보이니까요. 식을 이렇게 처음에 적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붙일 상수항의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좀 숙달이 됐으니까 좀 수월하게 봐줍시다. 첫째 항이 35인 게 주어지면요, 사실 바로 여기다가 플러스 38을 붙여버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첫째 항이 35면은 이 식에 n에 1을 대입했을 때 이 식으로부터 출력되는 값이 35여야 되겠는데, 그걸 줄여 얘기하면은, 자, 이 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해서 모든 개수의 합이 35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마이너스 3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 뒤에 붙을 상수는 바로 38이어야겠다라고 첫째 항의 값을 보고 바로 알아맞힐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 봤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간단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냥 쉽게 풀고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 수열과 함수의 그 본질적인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복기를 할 겸, 자, 그 내용을 떠올려 볼 겸 좀 직관적으로 풀이를 제가 한번 제시해 볼 테니까 그 풀이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자, 이 식을 보면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8의 그래프를 좀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직선이 지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8이라는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좀 인정을 해주세요. 실제 이 식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본다면은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라거나 뭐 x절편, y절편 같은 게 다 엉망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진 것 같고 그림이 많이 왜곡이 됐다 싶겠지만, 자, 그러더라도 어쨌든 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다라고 좀 인정하고 가주면서요. 계속 얘기 이어가자면은,
갑자기 1차 함수의 그래프, 이 직선 왜 그렸을까요?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등차 수열도 1차 함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수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 전체의 집합인 1차 함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 수열에 대한 그림으로 생각해 주자면은 가로축을 n축이라 표시하고 세로축은 an축이라 표시한 다음에,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니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렇게 자연수 n에 대해서만 콕콕 점을 찍어봐야 되겠죠. 이 연속된 직선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점을 계속 직선 따라 찍어 내려온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찍는 점이 가로축 아래로 건너 내려가서 찍힐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자, 여기 지금 찍어 놓은 점의 좌표가 이 수열의 항의 값과 일치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그려놓은 붉은색 직선이 가로축과 만날 때의 좌표를 계산하자면은 x 절편이 궁금한 거니까, 자, 이 식에 는영 붙인 이 방정식을 풀면 되거든요. 그럼 x는 3분의 38이라고 답이 나오고, 자, 그러면 이 붉은색 직선이 가로축과 만날 때가 언젠지를 알아낸 거예요. 그때의 좌표가, 자, 3분의 38이라고 계산된 상황이고, 3분의 38은요 3분의 36이 12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3분의 1을 더해 놓은 거랑 같아 가지고 12.6666 하면서 나아가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어찌됐든 이 값은 12. 얼마 얼마라는 소리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궁금한 게 뭐죠? 자, 우리 찍어 내려오는, 직선 따라 찍어 내려오는 이 푸른색 점을 보면서 그 점을 찍어 나가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점을 찍어 나가다 보니까 언제 가로축 아래로, 자, 내려와서 최초로 점이 찍히나,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자, 또다시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 값 12. 얼마 얼마 하는 이 값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자연수가 우리가 찾는 n의 값이고, 그럼 13이겠죠. 그래서 이 수열에서는, 자, 제12항까지는 양수예요. 근데 제13항에서 음수가 등장하네 최초로 라고 생각하면서 정답은 제13항이라고 직관적으로 저 그림과 함께 이렇게 답을 달아버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등차 수열과 1차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용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도 답을 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얘기해 봤는데, 자, 요 풀이를 이해할 줄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렇게 풀이할 줄 아는 거는 중요하겠으나 그냥 복잡하지 않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얼른 구하고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자, 굳이 뭐 그림 그릴 거 없이 그냥 간단히 부등식 세워갖고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다 잘 구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수열에서 등장한 항의 값이 언제 음수가 되는가? 자, 이 수열에서 항의 값이 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식으로 세워가지고 이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이 부등식을 풀어보자면은, 자, 마이너스 3n이 건너가가지고 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양변을 3으로 나눠가지고 식을 또다시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3분의 38이 아까 전에 12. 얼마 얼마라는 거 다 계산해 놓은 상황에서, 자, n의 값이 이 값보다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이 식의 값은 음수가 됩니다. 그 말은요, 결국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에 대한 최소값이 13이기 때문에, 이 수열에서 제13항부터 음수겠다라고 아까 전하고 똑같은 답을 또다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등차 수열과 1차 함수와의 관계, 자, 수열과 함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처럼 생각할 줄 아는 거, 그 너무나도 중요하겠는데, 근데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 넘어가자면은, 자, 이렇게 식 세워서 간단히 풀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이 풀이도 저 풀이도 양방향으로 다 잘 생각할 줄 알면 좋겠고, 요 정도 생각해 둔 다음에 다음으로 준비된 퀴즈를 또 보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준비된 등차 수열에 관한 퀴즈 또한 같이 한번 흥미롭게 해결해 보는데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제 몇 항일까라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 윗줄부터 다시 한번 보자면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려줌으로써 이 등차 수열에 대해 조건을 2개 준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 바로 저 2가지 조건을 보면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식을 적어버릴 수가 있겠죠. 자, 공차가 4라는 거 보면서 바로 식을 적을 때 4n 하면서 이 등차 수열에 대해 일반항의 식을 적어나가기 시작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식 적는 거 너무 익숙하니까요. 이제 첫째 항이 1인 걸 보면서는 4하고 뭘 더해야 1이 나올까? -3이지 라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 쉽게 적어줄 수 있는 상황 맞나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할 줄 알 거라고 믿고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 보는데요. 이 등차 수열 역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는 1차 함수기 때문에 그 수열과 함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본질적인 관계를 떠올리면서 자,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서 직관적으로 좀 문제를 해결해 보자면요. 이 식을 보면서 y는 4x-3이라는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그림의 스케일이나 그림 자체가 y는 4x-3이란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처럼 안 보이더라도 식이랑 맞춰보면은 기울기 자체가 당장 뭔가 많이 어긋나게 그림이 그려진 것 같겠지만 어쨌든 우리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놨다라고 이 직선을 좀 봐줍시다. 그러면서요, 이 그림을 이 수열에 대한 그림으로 봐주자면은 가로축을 n축, 세로축을 an축이라 표시하고 나서 연속된 직선 전체를 볼 게 아니라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등등등,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직선 위에다가 점을 콕콕콕 찍어주면서 그때 점의 좌표를 살피면 그게 바로 이 수열의 항을 살피는 것과 같죠. 자, 그렇게 이 직선 따라 자연수 n에 대해 점을 계속 찍어 나가다가요,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여기 직선 하나를 더 그릴게요. 이 위쪽에다가 가로축과 평행한 직선을 하나 더 그린 다음에 이 직선과 세로축이 만나는 지점에 좌표를, 자, 100이라고 좀 생각해 줍시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뭐죠?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항 중에 최초로 값이 100보다 큰 항은 제 몇 항인지 그게 궁금한 거라서, 자, 그럼 우리 직선 따라 자연수 n에 대해서 점을 콕콕 찍어 나가고 있었는데, 자, 그 우리가 찍어 나갈 점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 직선보다 위쪽에 찍히는 점은 어떤 점인지 그게 우리 사실 궁금한 겁니다. 이 점의 n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이 붉은색 직선과 이 푸른색 직선이 만나는 지점의 가로축 좌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거는 이 함수의 값이 언제 100이 되는지 생각하면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금방, 자, 요때에 가로축 좌표가 계산이 되는 거라서, 자, 이 방정식 풀면 4x는 103, 그럼 x는 4분의 103이라고 이 방정식의 해가 계산이 돼서, 그러면 요때에 가로축 좌표는 4분의 103이고 4분의 103은 25.75입니다. 그러면 그냥 적을 때는 25. 땡땡, 25. 얼마 얼마라고 그냥 적어 놓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찍어놓은 요 점에 n 좌표가 궁금한 건데, 지금 그 n 좌표는 25. 얼마 얼마, 아까 찾아놓은 그 4분의 103이라는 값 있죠? 자, 그 값보다 큰 자연수 n의 최소값을 생각해 주면 돼가지고 26이에요. 그러니까 자,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적어주면 되는 답은 제26항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생각해 보자면 이 등차 수열에서 제26항부터는 전부 값이 100보다 커요. 제25항까지는 값이 전부 100에 못 미치고, 자, 그런 상황이라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은 제26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수열하고 함수를 연결시켜 주면서 때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에 도움을 받아 직관적으로 또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본 것이고, 사실은요, 그냥 나는 이 문제를 자, 간결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다, 신속하게 그냥 답을 구해놓고 자, 빨리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렇게까지 그림을 자세히 그릴 것도 없죠. 자, 그냥 신속하게 간결하게 이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 이 수열에 일반항을 적어버린 순간에 그냥 이 수열에서 등장하는 항의 값이 100보다 클 조건을 수식과 함께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는 소리니까요. 그게 곧 이 부등식 풀자면 4n은 103보다 커야겠고요. 그럼 이 식에서 또 양변을 4로 나눠주면은 n이 4분의 103보다 커야겠는데 4분의 103은 아까 생각해 봤듯이 25.75로서 자, 또다시 25. 얼마 25점 땡땡이라고 표시해 놓을게요. 그냥.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 조건, 즉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 생각해 보자면 또 26이라고 답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부등식 한 줄 적고 나서 금방 답을 아까랑 정확히 똑같이 구해버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풀이를 해봤는데요. 당장에 이 두 가지 방식의 풀이 모두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등차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겠다면서 이런 식을 보게 될 텐데, 이 역시나 등차 수열에 대해 공부를 했다면은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서, 자, 지금부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설명을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봅시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있다고 하면요, 그 수열에서는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JN항에 공차를 더하면 JN 플러스 1항이 나오겠으므로,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는 앞에 있는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했을 때 뒤에 있는 항이 나오는 그런 구조가 갖춰지겠다는 거예요. 자, 또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는요, 일반적으로 JN 플러스 1항에다가 JN항을 빼버리면 그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식이나 거기서 거기인 식이죠. 왜냐면 이 식에서 AN을 이항시키면 자, 식을 이와 같이 고쳐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는 이러한 또는 이러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겠다는 거, 자, 직관적으로 잘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꾸로 가면서 생각도 해볼 건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사실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은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요, 이 조건이 충족될 때는 이 조건도 충족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조건 충족될 때는 이 조건도 충족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또는 이런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그대로 그 수열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뭐 이 식이나 거기서 거기인 식이니까 요 식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JN항과 JN 플러스 1항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 수열 AN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식을 보면서 n에다가 자연수를 쭉 대입해 보면은, 자, n에 1을 대입했을 땐 이런 식이 성립하겠고, n에 2를 대입했을 땐 이런 식이 성립하겠고, n에 3을 대입했을 땐 이 식이 성립하겠고,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첫째 항에다가 상수 D를 더하면 둘째 항 나오고, 그 둘째 항에 상수 D를 더하면 또 셋째 항 나오고, 그 셋째 항에 상수 D를 더하면 넷째 항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 D를
더해 나가면서 차례로 숫자를 나열해 놓은 수열이 바로 수열 AN이란 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자, 수열 AN에서 이웃한 두 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수열은 당연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이 서로가 서로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에 자,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에서는 당연히 이런 관계 성립하는 거고, 자, 어떤 수열에 대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그 수열은 당연히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겁니다. 요 내용을 자, 좀 이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볼게요. 첫째 항이 1이고 그 다음에 제 n 플러스 1항과 제 n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수열 AN에 대해서 그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온전하게 결정을 해낼 수가 있는데, 첫째 항이 일단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자, 1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첫째 항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눈에 딱 띄어야 되는 건 요 식이에요. 제 n 플러스 1항과 제 n항 사이에 이웃하는 두 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면 우리는 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아, 이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첫째 항 적고 나서 바로 여기다가 자, 차례로 3을 쭉 더해 나가면서 둘째 항은 이렇고 그 다음에 셋째 항은 또 이럴 것이며 넷째 항은 그럼 이럴 것이며, 자, 그렇게 숫자가 쭉 나열되는 그런 수열이겠다. 이 수열은 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웃한 두 항 사이에 관계식을 본 다음에는 바로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파악이 돼야 되겠고, 반대로요, 이런 수열을 보게 되면은 아, 수열을 보니까 딱 봐도 자, 공차가 3인 지금 등차 수열 보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는요, 그랬을 때 이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 관계는 이렇겠다라고, 자, 이런 수열을 보게 되면 이런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생각도 해낼 줄 알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 이런 관계식을 적을 줄도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양방향으로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자, 생각할 수 있도록 이 등차 수열에 성립하는 이웃한 두 항 사이 관계식을 잘 한번 봐두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중요한 사실관계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앞서서 우리 수열 AN이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요, 그 상황에서는 자, 그 수열의 일반항이 그 식이 Pn 플러스 Q꼴로 작성되게 돼 있고, 그때 이 P는 공차단 것까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면요, 그 수열의 일반항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논리가 참이란 거는 앞서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를 간편하고 수월하게 잘 해결해 왔잖아요. 자, 근데 이번 자, 이 화면 안에서는요,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논리도 참이라는 거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 식이 주어져 있다면, 자, 그 식의 형태를 봤을 때 만약에 식이 Pn 플러스 Q꼴이라면 그럼 그 수열은 자, 지체 없이 바로 등차 수열이야 라고 100% 확신할 줄 알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일반항의 식에서 n의 개수가 바로 그 등차 수열의 공차라는 것도 알아챌 줄 알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 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할게요. 우리 지금까지 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식을 작성한 적은 많죠. 근데 이제는 거꾸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자, 딱 뭐가 보이면 되냐면 식의 형태가 Pn 플러스 Q꼴이네. 자, 그럼 이 수열 A에는 100%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서 그 등차 수열에 공차는 몇이겠느냐? 바로 n의 개수 2가 이 등차 수열의 공차이겠네 라는 것까지. 자, 어떤 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식이 Pn 플러스 Q꼴로 주어졌을 때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할 줄 알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자,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는 이유를, 자, 그 인과관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그것도 한번 이해는 해보세요.
수열 AN의 일반항이 PN 플러스 Q 꼴이라면,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식이 이와 같다면은,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수열 AN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자,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중간 과정을 밝혀주면서 논리적으로 잠시 설명해 봅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러면요, 그 식이 PN 플러스 Q 꼴이면요, 그때 이 수열의 첫째 항은 바로 여기 있는 식에다 n의 1을 대입하면 첫째 항의 값을 알 수 있잖아요. P 플러스 Q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게 중요한데, 이 수열의 Jn 플러스 1항과 Jn항의 차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렇게 이 수열에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를 생각하자는 것이고, 그 식의 결과가 어찌 될 것이냐? 그럼 AN 플러스 1은 이 식에 n 대신 n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식의 결과가 이렇거든요. 이게 AN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AN은 여기 식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들고 오면 이와 같이 윗줄의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이쪽 괄호 안에서 PN 플러스 Q가 나오는데 뒤에 있는 PN 플러스 Q와 함께 사라지겠죠, 서로. 그리고 나서 이 괄호 안에서는 P도 나오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P만 남게 되면서, 자, 이렇다는 가정하에 생각해 봤더니 그 수열 AN에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는 상수 P로서 일정하다는 결론 나오죠. 그러면 그 수열 AN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는 가정하에 이런 결론 나온다는 거 설명해 봤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다는 가정하에 수열 AN은 첫째 항 P 플러스 Q로부터 일정한 수 P를 더하여 만든 그런 등차 수열이다라고 결론 낼 수 있겠죠. 자, 근데 뭐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번쯤 이해해보면 충분하고, 자,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다시 한번 실속 있게 정리합시다. 만약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이와 같다면은, 예를 들어서요,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파악할 줄 알면 되는 거냐? 식의 형태를 보니까 PN 플러스 Q 꼴이네? 그러므로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라는 거 파악할 줄 알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자, 그 등차 수열의 공차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이 식을 보면서 바로 n의 개수를 보고 공차도 파악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그 결론이 중요해요.